피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는 어떠한 거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와 표시 두 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속에 결정해 놓은 것하고 상대방한테 전달해서 드러난 표시 두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224쪽에 보시면 의가 나와 있습니다. 의사표시란, 자, 의사표시 가로쳐 놓으시고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자, 법률 효과 가로쳐 놓으시고 권리와 의무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원하는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와, 자, 내심의 효과 의사 밑줄 그어놓으세요. 마음속에 결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의사 이렇게도 부르고요. 조금 더 유식하게 내심의 효과 의사 이렇게 부릅니다. 내심의 효과 의사는요, 말 그대로 마음속에 결정한 거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그냥 효과 의사 이렇게도 불러요. 우리가 공부하실 때 아니 뭐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그래요. 자기가 붙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똑같은 의미로 쓰게 되면 누구 따라간다라고 하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 이렇게 부르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걸 마음속에 결정을 했으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 이렇게도 부르고요, 효과 의사 이렇게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 표시행위는 뭐야? 겉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표시를 갖다가 또 다른 말로 표시행위 이렇게도 불러요. 표시행위. 겉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 글자로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행위가 결합이 되어서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로 되는 법률사실이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다, 법률요건이다 그러면 안 돼요. 청약은 의사표시지만 먼저 한 사실에 불과한 것이고, 승낙도 의사표시지만 나중에 한 사실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 한 개만 가지고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이지 법률행위도 아니고 법률요건도 아니에요. 따라서 마음속에 결정한 게 없이 단순히 표시만 존재하는 것은요,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래서 결정한 것이 없이 드러나 있는 표시만 있는 게 바로 잠꼬대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배우가 하는 연극 대사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사는 없고 표시만 존재하는 거죠. 의사가 없고 표시만 있는 건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자, 반가로 1번에 효과 의사,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시행위,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감추어진 것하고 눈에 보이는 것하고 어떤 걸 갖다가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의사를 기준으로 하면 의사주의가 되는 것이고, 표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표시주의가 되는 거죠.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을 써먹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갖다가 써먹는 것이고, 표시주의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을 써먹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 따라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시각에서 하는 것,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이때 이 의사주의에 의하게 되면 불일치가 있을 때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표시주의는 불일치가 있으면 차고 취소가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때 의사주의는 절대적으로 가족법에서 써먹죠. 가족법. 그래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무조건 사람을 불러서 의사를 확인합니다. 근데요, 이때 표시주의는요, 재산법에 써먹겠죠. 그래서 우리 이 재산법은 계약서를 갖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재산법은 표시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를 적용한다. 절충주의. 자, 그래서 이 절충주의는요, 의사주의하고 표시주의를 갖다가 섞어서 쓰는 거예요. 흔히 짬뽕주의 그러는데요, 이렇게 절충주의 섞어서 쓰는데 표시주의에 치우친 거죠. 그래서 표시주의에 치우친 의사주의를 써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시주의에 치우쳐가지고 의사주의를 덜 쓰는 거예요. 덜 쓰는 거. 표시주의가 3대1로 의사주의에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25쪽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민법의 태도, 그래서 1번 재산법 관계입니다. 그래서 표시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족법에는 절대적으로 의사가 중요하니까 절대적 의사주의가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음속에 결정한 것을 갖다가 겉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의사표시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의사를 결정을 해서 표시하는 의사표시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걸 갖다가 눈에 보이는 걸로 한다 그러면 요걸 명시적 의사표시 그래요. 명시적 의사표시는 또 다른 말로 직접적 의사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직접적 의사표시.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죠. 구두계약도 명시적 계약입니다. 단지 소송이 있을 때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인다 그러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말하는 게 안 보이면 시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명시적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구두계약도 명시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면에 의한 계약이죠. 서면. 그 다음에 거동에 의한 게 있어요. 거동.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당신이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입에다가 음식물을 갖다 잔뜩 물고 있는 사람이 그 음식물을 갖다가 뱉어놓고 네 하기보다는 고개 끄덕끄덕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두 계약도 명시적 계약이고 서면 계약도 명시적 계약이고 거동에 의한 것도 명시적 계약입니다. 김치찌개 시켜놓고 계약서 쓴 사람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침묵도 의사표시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표시가 될 수 있냐. 침묵은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니까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은 청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승낙도 아니고 거절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근데요. 이 침묵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된다는 것은요. 일정한 사정이 존재해서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적 계약관계 같은 사정이 있을 것. 그 다음에 그러한 사정 하에서 가만히 있게 되면 의사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유를 공급해 주세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계속 연장되는 걸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이 의사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침묵하고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걸로 할 거니까 언제까지 계약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승낙할 의무는 없죠. 따라서 언제까지 의사표시가 없이 침묵하고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걸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그 기간까지 승낙서 보내달라고 하는 승낙 기간에 불과한 거니까 이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포함적 의사표시는요. 눈에 보이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거동과 같은 거 이런 의사표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일정한 행동을 저지르는 거예요. 행동. 일정한 행동 또는 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포함된 걸로 보는 거죠. 포함된 걸로 보니까 요거는요. 행위를 가지고 의사표시를 추측 단정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추단적 의사표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고 간접적이다라는 말도 씁니다. 간접적 의사표시. 그래서 일정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면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한능력자에서 이미 공부했던 부분이죠. 제한능력자에서 공부했던 거. 자, 기억이 안 나면 그 부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자로서 일반적 보호자들은 추인이 있고 145조 법정 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취소권 단기 소멸이 있었잖아요. 이 145조 법정 추인이 가장 대표적인 포함적 의사표시입니다. 법이 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갖다가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단 이의 보류가 없을 것. 딴소리가 없이 한 거죠. 따라서 딴소리가 없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된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갖다가 이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추인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추인권자 일방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강제 집행하거나 당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을 다 저지르게 되면 이러한 행동 속에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포함적 의사표시 그래요. 또 임대차가 자동 연장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월세기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나가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올려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임차인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잖아요. 그러면 빌려 쓰는 애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행동을 갖다가 저질렀으니까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묵시적 갱신 이렇게 하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법정 갱신 이렇게도 불러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227쪽에 제2장에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눈에 잘 안 띄죠. 안 띄니까 민법은요, 법전을 갖다가 얇게 만들려고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많아서 그걸 갖다가 법전에 넣게 되면 너무 두꺼우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규정하자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규정을 해놨어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딱 규정을 하는데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따라서 네 가지만 아니면 전부 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모두 네 가지가 있는데요. 107조 비지인의 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지인의 표시. 비지인의 표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혼자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혼자서 헛소리 하는 것을 갖다가 법에서는 비지인의 표시라는 말을 씁니다. 공짜로 줄 생각이 없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선물할 생각이 없이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요 나갈 생각이 없이 사직서를 내는 경우, 그 다음에요 자기가 마음속에다 결정을 해놓고 겉으로 딴소리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비진의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혼자서 헛소리한 걸 갖다가 전부 다 비진의 표시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는 말한 대로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네가 말했으니까 책임져 라고 하는 거. 따라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입니다. 원칙이 유효. 상대방이 비진임을 몰라서 선의고 무과실일 때, 따라서 상대방이 헛소리라는 사실당은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면 유효가 확정이 됩니다.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말한 대로 표시가 된 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비진의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요, 표시가 된 것은 효력이 없고 감추어진 의사가 적용이 되는 거죠. 너 지금 나가겠다고 사직서 던졌는데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월급 올려줄 테니까 계속 근무해. 그러면 표시가 된 사직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감추어진 의사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의사. 따라서 이때 상대방이 비진임을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었을 경우, 따라서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거죠. 알기 또는 유과실일 때. 자,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헛소리한 것을 뭐라고 불러요? 비진의 표시.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다가 결정을 해놓고 겉으로 딴소리하는 건 전부 다 비진의 표시입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요, 하필이면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인간이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했을 때 점심을 안 먹었지만 다른 사람하고 약속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비진의 표시예요. 그럼 혼자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말한 대로 혼자 가서 먹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혼자서 헛소리하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107조 비진의 표시 다음에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하는데요. 통정이니까 뭐요? 서로 짜고 한 거죠. 당사자 쌍방이 서로 짜고 가짜 계약서 만드는 가장매매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가장매매와 같이 가짜의 의사표시를 두 사람이 약속을 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표시가 된 것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표시가 된 건 전부 다 무효예요. 따라서 감추어진 의사가 유효한 거죠. 감추어진 의사. 쉬운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 채 갖고 있는데요. 요놈이 세금을 갖다가 덜 낼 목적으로 야, 네가 이 부동산 하나만 좀 가지고 있어 보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보관을 갖다 시키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면 내가 가져도 되냐? 이렇게 하면 보관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으로 보관 좀 시키자. 알았어, 내가 보관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지, 너 가져라고 권리 이전을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질게 라고 얘기하는 적도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요, 등기를 했다가 두 사람이 빼돌리는데요, 단순히 보관시키기 위한 것이지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으니까 당사자가요, 가짜로 작성된 가장 매매 계약서는 언제나 가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을 갖다가 표시했고 중도금 표시했고 잔금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돈 받을 생각도 없고 돈 줄 의사도 없으니까 이 계약서는 무효죠. 무효인 계약서에서 등기가 이전이 됐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요.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표시가 된 계약서도 언제나 효력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표시가 된 등기도 전부 다 무효가 돼서 당사자사에서는 권리 주장하지 않기로는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표시가 된 건 전부 다 가짜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따라서 의사대로 계약은 효력이 없고 갑이 여전히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가 된 건 따지지 않고 의사주의가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짜고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요. 모르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한 경우 이걸 우리는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불러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착오는 우리가 모르고 한 걸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한 현실하고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거. 내가 생각한 것하고 실제 사실, 현실이 불일치한 거죠. 요 불일치를 모르고 한 것, 모르고 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착오라고 부르고 이때 착오가 있게 되면은요. 요건을 갖추었을 때 모르고 한 걸 전부 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질서, 법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건을 갖추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커다란 잘못, 중과실이 없으면 요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니까 취소 권리죠. 의무가 아닙니다. 착오의 요건을 갖추면 착오자가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이 110조 사기 강박입니다. 자, 그래서 110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사기는 속아 넘어간 것이고 강박은 강제로 협박당한 거죠. 이러한 것들은요. 요 앞에 세 가지가 전부 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요 불일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겉으로 볼 때는 불일치가 아니고 외형상 의사와 표시의 일치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일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치가 있지만 감추어진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하자가 있어서 의사 결정의 자유를 위법 부당하게 간섭받은 걸 우리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교시 때 본 거 갑이라고 한 사람이 X라고 한 토지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한 요놈이 와가지고 강제로 협박을 했다 저질러 가지고요. 요때 갑이라고 한 사람이 너 그거 소유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갖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파묻어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죽기는 싫으니까 내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이렇게 증여를 표시하게 되면 결정한 대로 표시가 됐으니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방해받은 거예요? 방해받은 거죠. 방해받았으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정 과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거죠. 따라서 이때는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 자, 그래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나중에 공부하지만 뼈대만 잡으세요. 자, 그래서 사기 강박을 위해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반드시 2번에 걸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요 사기 또는 강박이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그 사기 강박이 원인해가지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이랬을 때만 이것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권리이기 때문에요.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취소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사기 당했지만 제대로 된 걸로 바꿔주거나 돈을 더 주게 되면 그대로 놔두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혼자서 알고 있는 게 비진의 표시고 상대방과 짜고 둘 다 알고 있는 것이 통정의 표시고 그 다음에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착오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는요.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있는 거. 이 불일치를 갖다가 우리는 흠결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흠결이란 말이 나오면 불일치를 말하는 거고요. 이 불일치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비통착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은 외형상 일치죠. 따라서 이건 뭐가 잘못됐느냐? 결정 과정 안 보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안 보이는 거. 자, 그래서 거기 227쪽 그 도표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요, 이걸 갖다가 하나씩 보기 전에 공통 부분부터 사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통 부분.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4가지를 따르면 뭐라 불러요? 비진의 표시로서 비통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그 다음에요. 사기 또는 강박. 그래서 우리가 비통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통착사.
비진입 표시는 원칙이 유효죠. 원칙이 유효고 요건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증여할 마음이 없이 증여하겠다. 선물할 마음 없이 선물을 하겠다. 그 다음에 책임을 질 마음이 없이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당연히 표시가 된 대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증여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에서는 표시가 된 거 전부 다 가짜 무효죠. 표시가 된 거 눈에 보이는 건 무효가 되는 거니까 감추어진 의사가 유효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표시가 된 대로 유효한 것이고요. 사기를 갖다가 이유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표시가 된 대로 일단 유효죠. 자, 그래서 비통착사 유무취치 표의 표표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때 비통착사 유무취치 표의 표표는요. 표시주의가 세 가지고 의사주의가 하나죠. 따라서 표시주의가 3대1로 의사주의를 눌러서 이긴 겁니다. 절충주의죠. 이 비통착사 유무취치 표의 표표는요. 요거는 재산법에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재산법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법은 표시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가 되는 거예요. 표시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107조 비진입 표시하고 108조 통정의 표시는 표시주의를 근거로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107조는 표시주의를 근거로 하지만 의사주의는 108조 통정의 표시는 의사주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통착사 유무취치 표의 표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아니면 전부 다 정상적인 건데요. 이 네 가지 비통착사 요 규정은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써먹는 범위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공통해요. 그래서 적용 범위 요 법조문을 갖다가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조문을 갖다가 적용하는 경우는 재산행위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재산행위. 매매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재산적 법률행위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의사표시 규정을 갖다가 유추 적용해주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라는 글자가 나오면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로서 최고라는 글자가 있거나 거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의사의 통지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념의 통지. 이 관념의 통지는요. 요거는 각종 승인이라는 승낙이라는 그 다음에 통지라는 글자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외울 필요도 없고 글자만 구별하면 돼요. 한글 다 아시잖아요. 최고라는 글자가 있고 거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의사의 통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승인, 승낙, 통지라는 글자가 있으면 관념의 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도 재산행위와 마찬가지로 비통착사 유무취치 표의 표표 법조문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법조문을 갖다가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하는 거죠. 이건 적용하지 않는 건데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신공주화가 있습니다. 신공주화. 자, 여기 보면 신분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분행위. 이 신분행위는 가족법상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법상행위는요. 혼인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요. 공법상행위가 있어요. 공법상행위. 이 공법상행위는요. 공무원 신분에서 하는 게 있어요. 공무원 신분. 공무원이 사직에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갖다가 일괄 제출하는 경우 무조건 사직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행위가 있어요. 소송행위. 소송행위도 이것도 무조건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르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취하된 것이지 착오를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주식 인수 청약과 같은 게 있어요. 주식 인수 청약. 사기를 당해가지고 주식을 갖다가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주식 거래가 이미 끝났으니까 취소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가 합의각서 주고받고 분쟁을 종료하는 거죠. 교통사고 났습니다. 뒤에서 쿵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내려가지고 목이 조금 아픈데 아유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조금만 주세요. 적은 돈 받고 분쟁을 다 종료했는데요. 3일 있다가요.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목 밑에부터 움직이지 못합니다. 난리가 났죠. 자, 원칙은 그 돈 받고 합의를 했다가 봐줬으니까 표시가 된 대로 분쟁 더 이상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비통착사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합의각서 주고받고 이걸 갖다가 분쟁을 종료했으니까 무조건 판결 그대로 판결과 동일하니까 판결처럼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앞글자 따라서 신공주화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는 법조문을 안 써요. 법조문을 안 쓰면 그럼 뭘 쓰냐 이게 문제가 되죠.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요. 요거는 법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표시가 된 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당사자 사람을 불러서 의사를 확인하는 거야. 갑과 을 두 사람이 표시가 된 혼인 신고가 있습니다. 혼인 신고가 있을 때 두 분이 혼인 신고가 있으니까 부부입니까?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신고는 했지만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장 부부로서 신고한 겁니다. 그러면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없으니까 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아니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법조문을 갖다가 보는 것도 아니고 표시가 된 신고를 갖다 따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불러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신공주화에서 신분행위는 사람을 불러서 확인하는데요. 요 공법상행위고 주식인수청약 화해계약과 같은 거 이건 어떤 걸로 확인을 하느냐? 이건 법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불러서 복잡하게 확인도 안 합니다. 이건 무조건 그 인간이 저질러 놓은 표시가 된 대로 따지는 거. 표시가 된 대로. 그래서 공법상행위는 표시가 된 대로, 주식인수청약도 표시가 된 대로, 화해계약도 무조건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비통착사 공통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통착사 유무치치 표의표표는요, 재산행위하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주운법률행위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비통착사 유무치치 표의표표 요 규정은요, 전부 다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공통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진의 표시의 무효, 통정의 표시의 무효, 착오 취소로 인한 취소의 효과, 사기강박 취소로 인한 취소의 효과. 따라서 비통착사로 만들어진 무효와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 규정이 공통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효와 취소는 언제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와 취소를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걸 따르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는 말을 씁니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갖다가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요때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집 좀 보관시킬게. 알았어, 내가 그걸 갖다가 보관하고 있을게 해가지고 요때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세금을 갖다가 덜 낼 목적으로 부동산 한 채를 갖다가 빼돌렸습니다. 그러면 권리 이전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요것을 갖다가 보관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때에는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짜로 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썼다고 하더라도 돈 줄 의사도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돈 받을 의사도 없다고 그랬어요. 권리 약속하지 않기로 합의가 끝났으니까. 근데 당사자 사이에서는 전부 다 표시가 된 게 언제나 무효가 되는데요. 이놈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것을 갖다가 이유로 해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제3자한테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제3자는요. 갑과 을 저지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상속인 제외입니다. 상속인은 제3자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서 통정의 표시라는 사실을 몰라서 선의 이기고 등기를 가져가게 되면 얘는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얘한테 이렇게 무효를 가지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거 무효니까 되돌려줘 이 말도 못하고 그거 되돌려줘 이 말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 무효와 취소가 있을 때 상대적 무효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제3자가 당사자 상속인 아닌 자로서 요 비진의 표시라든가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가 있다는 것들가 몰라서 선의이고 등기를 가져가게 되면 얘는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한 거니까 그때는 당사자가요 무효도 주장할 수가 없고 취소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얘한테 주장하지 못한다, 얘네들이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요 반대로 얘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는요 얘가요 나 그거 몰랐으니까 내 겁니다, 이거 유효야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내가 되돌려 주겠습니다, 내가 받아줄게요, 무효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선의 제3자는 유효도 주장할 수가 있고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게요. 이 제3자는 선의 이기만 하면 보호받는 것이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선의 유과실도 보호받고 선의 무과실도 보호받기 때문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거 무과실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선의 제3자 이렇게만 돼 있지 선의 무과실인 제3자 이렇게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제3자는 누구냐?
여기 제3자는요. 보호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갑과 을 아닌 자로서 그 사실을 모르고 넘겨받은 상속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가짜로 보관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등기가 이렇게 이전돼가지고 상속인이 몰랐다. 그러면 내 겁니다. 이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하자를 그대로 넘겨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아닌 제3자여야 돼요. 이때 제3자는요.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요. 비통착사 이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따라서 비통착사 이전에 관계 맺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이해관계인일 것. 따라서 먼저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제3자는요. 제3자는 당연히 비통착사가 있다는 사실대가 모르는 선의가 추정이 됩니다. 선의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스스로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증명할 책임이 없어요. 따라서 제3자가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누가 증명하느냐? 악의를 갖다가 주장하는 악의 주장자. 저놈이 알고 있었어요 라고 주장하는 악의 주장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이때 선의를 갖다가 판단하는 선의의 판단 시점이죠. 몰랐느냐 알았느냐 요 판단 시점은요. 무조건 최초 이해의 관계를 맺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썼을 때요. 최초 이해관계를 맺었을 때 요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 선의 제3자가요.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기를 갖추게 되면 선의 제3자가 등기를 가져갔으니까 선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을 했으니까 이때는요. 유효가 확정이 된 것이고 선의 제3자로부터 넘겨받은 정이라고 하는 전득자가 있으면 전득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악의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입니다. 따라서 정이라고 하는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 왜? 병이 이미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병이 아는 놈한테 팔든 모르는 놈한테 팔든 그건 병마음이지 정마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 선의 제3자가 유효를 확정지었으니까 병 이후에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28쪽에 보시면 이제 하나씩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비통착사, 유무취치, 표의표표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재산행위라든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는 적용이 되지만 신공주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통착사, 유무취치에 있어서 무효와 취소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107조 비진의 표시입니다.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는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건 마음속에다가 결정을 해놓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니까 심리유보라고도 불러요. 마음속에 멈춰 있는 거죠. 의사가 마음속에 멈춰 있고 표시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심리유보. 이걸 갖다가 혼자서 헛소리 했으니까 단독 허위 표시 이렇게도 부릅니다. 단독 허위 표시. 자, 비진의 표시는 조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문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조문을 갖다가 별표해 놓으시고요. 조문 확인하세요. 107조 1항입니다. 자,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고 갖춰주시고 알고 동그라미 해서 반드시 알고 저질러야지 몰랐을 때는 107조가 적용되지 않고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7조 비진의 표시는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겉으로 딴소리 한다는 건 표의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효력이 있다. 유효 써놓으시고요. 그러나 이건 단서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알았거나 가로쳐주시고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가로쳐주시고 유과실. 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 무효는 자 2항이죠. 그 비진의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대로 공통조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속에 결정해놓고 겉으로 드러난 표시를 갖다가 여기에 불일치한 거, 요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그 불일치를 반드시 알고 해야 돼요. 알고. 자, 그러면 이때 107조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07조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이때 성립 요건은 세 가지죠. 그래서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갖다가 비교하려면 일단 의사 표시라고 볼 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107조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꼬대라든가 무대 위에서 행한 연극 배우에 있어서 대사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107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게 있어야 되고요. 이때 표의자가요. 불일치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한 것하고 겉으로 나는 요 표시가 다르다는 거 요 불일치를 반드시 알고 해야 돼요. 알고. 따라서 몰랐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 불일치가 있고 알고 있을 것. 그 다음에 그 목적이라든가 하게 된 이유라든가 원인, 동기 이러한 것들은 드러나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요건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게 있을 것, 그 다음에 불일치할 것, 그 다음에 표의자가 반드시 알고 있을 것. 요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불일치가 있는 표의자의 진의한 인사표시, 요 비진의 표시는 그 효과가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원칙이 유효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상대방이 비진이란 사실다가 몰라서 선의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 건 조문 그대로 상대방이 비진이를 갖다가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 유과실인 경우죠. 자,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항상 상대방을 기준으로 모든 효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건이 되는 것이지 표의자는 그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 관계입니다. 저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보세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 채 갖고 있는 돈 많은 사람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요분한테 여성분한테 환심을 살 목적으로 증여 의사가 없이 증여할 생각이 없이 공짜로 증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주는 게 자기의 생각인데 주었으니까 불일치죠. 불일치를 갖다가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줬더니 요 을이라고 하는 요 상대방이 요걸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매를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매매를 해가지고 요때 제3자에게 이렇게 등기를 떠넘겨주고 제3자가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이때 제3자를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나 그거 줄 마음이 없었는데 얘가 팔아버렸으니까 그거 내 거니까 되돌려줘. 반환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걸 갖다가 무조건 획일적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 을을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요때 상대방 을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진의를 갖다가 모르는데 잘못없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이때는 뭐가 돼요?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한 거죠. 유효하게 취득이 됐으니까 요 이후에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상대방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소유권을 갖다가 완전히 취득했으니까 요 부동산은 을 겁니다. 을 거니까 모르는 놈한테 팔던 아는 놈한테 팔던 이건 을 마음이요. 요걸 갖다 우리는 엄폐물 법칙 그래요. 상대방이 전부 다 막아줬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상대방이 비진임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악의 또는 유과실일 때에는 요건 을게 아니죠. 을게 아니니까 요거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하는 것이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요때는 요 무효를 악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반환 청구가 가능하죠. 그러나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병이라고 한 제3자가 비진을 갖다가 몰랐을 때는 대항하지 못하니까 못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요건, 효과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보시면 적용범위 나와 있습니다. 계약과 단독행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07조 비진의 표시는 혼자서 헛소리하는 거니까 상대방과 통정할 필요가 없죠. 합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있든 없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한다.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요 조문을 못 써먹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로 이루어지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없으니까 언제나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도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신공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0쪽에 보시게 되면 판례 1번을 보셔야 돼요. 비진의 표시에 있어서 진이라고 하는 거, 이건 진정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5억 원에 팔까, 3억 원에 팔까, 4억 원에 팔까 여러 가지 가격을 갖다가
결정하기 전이라고 하는 진위가 없죠. 따라서 진위는요, 진정 원하는 게 아니고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결정된 걸 진이라는 말을 쓰니까 최상의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로 협박을 당해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강제로 뺏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상 요거는 진위가 있는 것이지 비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회사 직원이 책임지겠다 각서를 갖다가 써줬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책임지겠다라고 각서를 써줬으니까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때 고객이 책임을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욕먹기 싫고 그 다음에 가정 불화를 갖다가 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써준 걸 갖다가 고객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니까 각서의 효력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내가 이름을 갖다가 빌려주고 대출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내가 변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갖다가 제출을 하고 그 다음날 계속 나와서 근로했다고 한다면 사직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1쪽에 문제가 있는데요. 풀어보셔요. 그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요. 제4장 통정오의 표시 108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